저도 이제 중등부 박 원장님이랑 그다음에 또 우리 강 원장님이랑 또 수학 원장님 강의를 듣다 보니까 저도 영종도에 들어온 지 한 7년 차 됐거든요. 그래서 파노라마처럼 제가 지도했던 아이들이 쫙 돌더라고요. 그래서 가슴속에 아이들이 공부하면서 아련한 그런 서로 아픔들, 특히 또 지금 제가 좀 생각났던 거는 운소동의 A문구사 그러면 대충 아실 거예요. 예, 거기에 이제 아드님이 공항고 이과에서 전교 2등이었는데 저를 만났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게 영종도에 와보니까 어머님들의 니즈는 뭐냐 그러면 우리 아이들 정말 열심히 가르치고 싶은데 제대로 된 강사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를 제가 만날 때 그 어머님은 여름방학 특강을 목동으로 이미 접수를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저랑 이제 어떻게 알게 돼서 상담을 했는데 제가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목동 가지 마세요. 제가 그 아이 성적 낼게요. 그랬더니 선생님 이번에는 제가 등록을 했기 때문에 여름방학은 제가 목동으로 보내고 그러면 어머니 그 아이를 어떻게 보내세요? 그러니까 픽업을 해서 왔다 갔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그게 어머니한테 너무 저게 헛된 노력이지 않을까. 물론 어머니의 마음은 이해를 했지만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머니 이제 다녀오세요. 왜냐면 접수를 했다 하니 제가 그걸 캔슬을 유도했지만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목동을 여름방학 동안 다녀오시더니 바로 지금 이제 2학기 개학 직전에 저한테 다시 연락을 하셔서 선생님 목동 가보니까 별거 아니던데요. 그래서 가서 뭐 했니? 그러니까 고전 몇 개 배우다가 그냥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애를 2학년 2학기 때부터 지도를 하고 또 이제 제가 그 아이가 안쓰러운 것은 공부를 정말 하는 아이들은 죽도록 해요. 그러니까 이제 공항고에서 전교 2등을 할 때 중대 경제학과를 갔습니다. 화공을 갔어요. 중대 이과니까 화공을 갔는데 걔가 내신이 1.67이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는 목 디스크가 아주 심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쟤는 빨리 1학기 수시를 끝내고 이 치료를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공부를 했던 아이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아까 우리 수학 선생님이 소개를 해주셨지만, 중등부 자소서, 그 다음에 고입 면접, 그 다음에 대입 자소서 면접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진학 상담사이기도 하고 입시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공항중 3학년, 여자애들 몇 명이 또 전 팩트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학원을 비방하는 건 아닙니다. 운소동에 있는 364 이렇게 시작하는 또 국어 학원을 다니다가 이제 저를 만나가지고 얘가 딱 첫 번째 저한테 하는 말이 거기 선생님이 가르칠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인데 어떻게 보면은 참 건방지네 이런 생각을 제가 했는데 그런데 쟤는 그만큼 공부를 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하늘고를 지원을 하는데 일단은 자소서부터 제가 건드렸어요. 그리고 자소서하고 면접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1 과정을 겨울방학 때 선행을 해서 그 아이는 결과론적으로 저한테 굉장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줬죠. 왜냐하면 하늘고에서 걔가 국어로서 1학년 동안에 전교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2학년 올라가니까 2학년에 또 국어로 하늘고에서 독보적으로 전교 1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아이는 국어를 어디서 하느냐라고 해서 어머니들 아름아름 소개로 해서 왔는데 지금 수학 선생님이 쭉 설명하시는 거 제가 듣고 그 다음에 7년 전에 저희가 들어왔을 때를 보면 수학 선생님이나 전화는 사실 수면 아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아름아름 소개로 오신 분이지 수업을 했지 제가 표면에 이 하늘도시나 공항신도시에 우리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오픈을 해본 적도 없고 크게 스피커를 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어머니들이 이렇게 소개로 오셔서 그리고 또 이제 어머니들이 어떤 부분은 저도 하늘고 아이들을 지도를 했지만 하늘고 특히 어머니들 비방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어머니 심리를 제가 이해하니까요. 우리 아이만 여기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적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소개 잘 안 하세요. 예, 그게 여기 어머니들의 또 특성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그런 아이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아까 원장님이 조연서 얘기하셨지만 그 아이도 2학년 말 3월 초쯤 3학년 초에 이제 국어를 했는데 요번에 이제 강 원장님이 여기 이제 학부모 설명할 거니까 그동안에 이렇게 소개할 만한 주고받았던 학생과 어머니의 캡처를 좀 해서 보내세요라고 해서 저도 오랜만에 저장돼 있던 문자를 봤어요. 그랬더니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2등급 그리고 의대를 가려고 하는 녀석이 국어를 전혀 안 하고 있었던 무방비 상태였는데 이제 수학 원장님이 권유를 해서 저를 만나서 국어를 했는데
바로 저랑 수업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98점 나오니까 어머니가 그 빨간 하트 있잖아요. 이모티콘. 저 그걸 몇 개씩 날려갖고 제가 좀 당황스러웠어요. 이거 남녀가 한테 보내는 그런 하트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셨어요? 저한테 막 날리면서 선생님 이게 사실이에요? 믿을 수 없다고 이렇게 신앙심이 굉장히 강하신 분인데,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찌됐든 간에 저는 이제 쭉 이거 설명에 어머니들 이렇게 듣는 것을 보면서 요즘 드라마에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 저 드라마를 지켜보진 않았는데 뭐 진짜가 나타났다 뭐 이런 타이틀이 있더라고요. 드라마 제목에. 그래서 감히 제가 두 가지식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강한 그 영어 수학에는 정말로 애들을 필드에서 몇십 년 동안 가르쳐낸 진짜들이 있습니다. 예, 제가 뭐 자만심으로 뭐 너 잘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아이들을 지도했던 그런 노하우들이 축적된 선생님들이 여기 계시니 만약에 목동이나 송도로 많이 가시던데 가시면 아마 후회하실 거예요. 강한 수학 영어로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맡기시고 그리고 결과를 내달라고 하면 결과가 나오겠죠. 지금 몇 개의 말씀을 드렸지만 예, 그런 거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평촌학원가에서 국어학원 원장입니다. 그럼 너는 왜 지금 여기 하늘도시에 들어오니? 거기 평촌도 하고 있으면서. 사실 저는 7년 전부터 인연을 맺었던 아이들의 소개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계속 여기에 연을 놓지 못하고 사실 또 개인적으로 이게 하늘도시나 이 영종도가 참 좋습니다. 예. 와보니까 우리 수학 원장님이 뉴질랜드 영주권자신데 외국 가서 살아봤던 그런 분위기가 여기에 난다. 그래서 환경적으로 참 좋고요. 저도 또 생태 쪽으로도 관심도 있고 그래서 영종도가 이상하게 어떤 매력이 있어서 떠날 수 없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 처음에 인천대교 탈 때는요. 제가 20년 넘게 운전을 하는 사람인데 막 후덜덜했어요. 내가 바다에 빠질까봐. 근데 지금 뭐 손살같이 막 140으로 막 달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네. 그리고 뭐 그 저녁에 주는 그 송도 이쪽으로 오는 야경도 저를 또 위로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나갈 때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좋은데 일단 애들을 맡겨주시기만 하면 강한 수학, 국어, 영어에서 만들어낼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저는 뭐 시간이 좀 길어서 길게 말씀 안 드리고요. 간단히 몇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어머니들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고생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지금 저도 현재 고3을 가르치고 있는데 아이들도 굉장히 수업 시간에 질문을 많이 해요. 도대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큰 변화는 없을 거다. 이제 국어에 한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국어에서 뭐 킬러 문화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비문화에서 경제 쪽에 계산하는 수학 공식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철학 파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동양사상 부분에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킬러 문학이 존재합니다. 비문학에. 그래서 애들이 그 독해가 안 돼서 괜히 힘들어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지금 이제 킬러 문항을 삭제하라고 했으니까 국어에 있어서는 킬러 문항은 비문학은 좀 이게 완화가 될 것 같아요. 좀 쉽게 애들이 접근할 수 있게 할 거고 그러면 변별력을 줘야 되잖아요. 뭐 어디서 변별력을 줄 거냐 그거는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문학에서 애들이 EBS나 뭐 EBS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으로 공부를 하지만 거기에서 다루지 않는 낯선 작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선생님과 같이 익숙한 작품, 나왔던 작품만 다루면 애들은 어떻게 처리를 못해요. 그래서 기본 개념을 숙지한 상태에서 낯선 작품도 자기가 생선을 토막을 내듯이 분석을 해서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 낯선 작품을 다 해결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을 텐데 문학 같은 경우에는 보기가 많이 주어지기도 하지만 선지의 난이도가 높아질 거다. 그래서 제가 이제 쭉 애들을 지도해보면 어머니들도 다 우리 아이들 다 아시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할머니나 어머니를 통해서 속담도 듣고 사자성어도 듣고 뭐 주워 들은 게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언어적 베이스가 사실은 지금 아이들보다 많다고 자부합니다. 근데 지금 아이들은 거의 집에 오면 학원 가방 던져놓고 엄마가 간식해주면 자기 방에 들어가잖아요. 그 아이들이 학원에서 공부했으니까 나 좀 쉬어야 돼. 그거 건들지 마. 그럼 문 딱 닫고 들어가서 뭐 하는 거죠? 유튜브 봅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언어의 공감대나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게 작다 보니까 일단 문해력이 딸려요. 그래서 독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문학에서 선지의 난도가 높아지면 그거조차도 독해가 안 돼서 좀 어려울 거다. 그래서 국어는 낯선 작품을 출제하는 비중이 좀 높아질 거고 선지 자체의 이해 난도가 높아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국어는 1교시 과목이잖아요. 수능에서. 8시 40분부터 국어를 보는데 왜 그 어머니들 있잖아요. 뭔가 처음에 딱 잘 되면 기분이 좋아서 기분이 쫙 풀리잖아요. 근데 첫 교시의 국어에서 뭔가 좀 애매하고 좀 미심적인 게 있으면 그 다음 수학, 영어, 과탐, 사탐 다 망칩니다. 어느 부분은. 그래서 국어를 미리미리 단시간에 올리지 않기 때문에 미리미리 해두는 게 중요하다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국어는 수학과 같이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하고 문학은 34문항 이렇게 문이과 공통인데 문과하고 이과에서 이제 그 선택 과목을 할 때 아이들이 이 선택 과목이 시작될 때는 대체적으로 화법과 작문이 70% 아이들이 차지했고요. 그 다음에 언어와 매체는 어머니, 아버님들이 배웠던 문법입니다. 국어 문법. 그래서 애들이 접근하기 어려우니까 약 30%만 선택을 했는데 여기는 이것들이 변하는 추이를 잠깐 정리를 했습니다. 2003년도 수능 때는 그 화법이 화작이 64.1%고 그 다음에 언매가 35.9%였어요. 굉장히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오면서 23년 6월 모의고사에는 이 차이가 굉장히 좁아들었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 그러면 사실은 상위권 국어 1, 2등급을 나오는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언매를 선택을 해요. 왜냐하면 언매는 화작보다 표준 점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면 언매를 저는 많이 이렇게 권유를 해서 그걸로 이렇게 표점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아이들도 이제 그걸 어느 정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문법이 어려우니까 화작을 선택해도 나중에는 표점에서 지고 나니까 언매를 선택하는 비중이 좀 높아졌다. 예, 요거를 좀 보여드린 거고요. 뭐 고등국어가 이제 어려운 이유는 사실은 국어는 무슨 모든 과목들이 다 이렇게 크레센트처럼 이렇게 난도가 높아지지만 초중고를 거치면서 난도가 가장 크게 변하는 과목이 국어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문학, 문학 모두 그 지문의 주제와 답근거를 검토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애들이 문해력이 안 되다 보니까 겉은 읽는데 속의 내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서 문제 접근이 좀 어렵고요. 그리고 국어는 아무튼 이제 제가 가르치는 아이 중에 이런 아이가 있었어요. 국어를 굉장히 모의고사 1등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시간을 경제적으로 쓰기 위해서 애들이 다 바쁘잖아요.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국어를 좀 놔두고 영수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9월보에 73점 정도 나왔어요. 1등급 아이가.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핑퐁이라고. 그래서 어느 과목만 열심히 치중하고 어느 과목을 안 하면 반드시 그게 부작용이 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국어는 해줘야 되는 그런 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성적을 올리는 건 사실은 국어 어렵잖아요. 단기간에 어렵다라는 걸 잘 아시잖아요. 근데 떨어지는 건 굉장히 빨리 떨어지는 그런 과목이라서 한결같이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결같이 공부를 해줘야 되는 그런 과목이 국어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제가 수업을 할 거니까 강한 국어 수업의 강점이 뭐냐? 일단 아이들한테는 이제 기출문제가 답입니다. 그 예상 문제집이나 뭐 이상하게 작가가 무슨 메가의 무슨 작가가 그 강사가 만들어냈다 이런 거 별로 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이나 그다음에 평가원 문제의 기출이 가장 FM이기 때문에 그걸로 애들을 문제 접근할 수 있는 유형을 파악하는 공부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론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독해가 기본 개념이니까 독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작품 방식과 그 다음에 낯선 작품을 자신감 있게 자기가 분석할 수 있는 요령을 저는 전수를 할 겁니다. 제가 아이들보다 조금 더 국어를 먼저 했으니 제가 아는 노하우를 다 애들한테 줄 거예요. 그리고 국어에서 지금 이제 아까 문학의 선지가 높아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비문학이 낮아지면 상대적으로 문학과 문법이 어려워질 거예요. 그래서 문법에서 애들이 참 쥐약인 건 뭐냐면 중세국어 어려워요. 고대, 중세, 근대국어의 언어의 변천사에서 어머니를 학창시절 보셨던 그 듣보자 문자들이 막 나오니까 애들이 해독이 안 되고 그런 부분에서 좀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을 좀 이렇게 제가 미리 그래서 이제 언매는 점수를 받기 좋은 게 뭐냐면요 기본 개념을 가지고 시간을 투자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게 언매입니다. 근데 화작은 어디서 나올지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리고 이거를 분석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아이들이 화작과 엄매를 선택하는 고민한다고 하면 처음에 진입은 화작이 쉬울지 몰라도 나중에 나올 때는 엄매가 훨씬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시간을 잽니다. 얘들한테.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를 보면은 1교시에 80분에 그 45문항을 풀게 되는데 저는 애들을 70분에 줄여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너희가 문제를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1분 20초에 해결해라. 그래서 애들을 70분에 그 문제를 다 풀게 트레이닝 하다 보니까 나중에 시간이 부족해서 못 푸는 부분은 없습니다. 네. 그게 처음엔 애들이 힘들어요. 아, 선생님이 스톱워치 재고 있으니까 그게 부담스러워서 하나도 글이 안 읽혀요. 그래도 해. 그래서 그렇게 트레이닝 하다 보니까 애들이 정말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내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어휘 공부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에 22학년도 수능국어에 해결의 변증법적으로 구성된 체계 미학 이런 겁니다. 이제 타이틀도 좀 어렵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 거명, 범주, 수렴적, 직관, 표상 이런 단어를 나오는데 애들 몰라요. 어휘가 딸려요. 영어도 어떤 독해를 하려면 영어 단어를 엄청나게 외워야 되는 것처럼 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들 전혀 한자 몰라요. 한자가 80%가 우리 어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자만 조금 공부를 하면은 애들이 좋을 텐데 그걸 안 해요. 귀찮아요. 예, 그래서 애들이 독해가 좀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넘겨봐 주시겠어요? 그래서 어휘 공부 철저히 하고요. 그 다음에 개념 정리 철저히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원장님 조금만 더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중2를 제가 잡는 이유는 사실은 국어는 중2부터 사실은 중1은 시험이 없으니까 애들 좀 놀잖아요. 근데 좀 놀게 놔두세요. 그리고 중2 때는 그때부터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2 때 뭐 이런 교재, 그래서 문해력이 부족한 중2를 위해서 각 영역별 기본 개념을 애들한테 이제 제대로 가르치면서 글을 분석해내는 훈련을 먼저 트레이닝 할 거고요. 중3 같은 경우에는 고등부 선행입니다. 그래서 요즘 뭐 그 국가정책이상 선행이라는 말씀은 무슨 쥐잡듯이 하는데 저는 선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중3은 고전, 특히 우리말도 지금 한글도 어려운데 고전에 그 뭐 어머님들 다 아시잖아요. 삼위인국, 송미인국, 관동별거. 그래서 하늘고에 지금 현재 고3입니다. 그 아이가 걔는 사실은 국어를 되게 못했어요. 근데 저랑 하면서 국어가 성적이 1등급이 계속 나오면서 그럼 이제 저도 이제 성적이 나오니까 수업할 때 저한테 농담을 하는데 자기는 만약에 타임머신이 있으면 두 사람을 가서 죽이고 싶대요. 누구냐 그랬더니 이 고전의 송강정철이 삼위 송미 관동별거고 엄청나게 작품을 많이 썼거든요. 1차적으로 그 사람을 처단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뉴턴이래요. 뉴턴이라고 그랬나? 어찌됐든 그렇게 애들이 자기가 꺼려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저도 심지어 얘기를 했어요. 그래, 그거 좀 죽여라. 그럼 네가 조금 살 숨통이 튈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공감해주면서 그래, 죽이고 나면 선생님한테 얘기해.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넘어갔는데 애들은 그렇게 어려운 난공불락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 중3 때 이때가 그래도 애들이 좀 여유가 있어요, 시간적으로. 그래서 고등국어, 현대 이거 4개 영역. 저는 이제 보통 이제 특히 입시학원 같은 경우에는 뭐 여름방학 시즌이다 그러면 고전 뭐 뽀개기 이렇게 해서 한 뭐 1개월, 2개월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뭐 맛있는 음식도 어떤 소고기만 먹으면 질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다른 음식을 먹는 걸 다 잊어버리잖아요. 저는 국어에서 필요한 고전, 현대, 문법, 비문학을 4개 영역을 골고루 돌려주는 거예요. 그 감각을 놓지 않게끔. 예, 그래서 그렇게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 1, 2는 뭐 잘 아시다시피 문학, 문법, 독서 이거 전부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애들이 실력을 향상할 수 있게 하고 더 필요한 작품들이 있거나 분석해야 될 글이 있으면 추가 프린트로 해서 준비를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3. 그래서 일단은 고3은 1차적으로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이 교육부 방침이 50% 연계입니다. 근데 이 50% 갖고는 좀 양이 안 차요, 저도. 왜냐면 작년까지만 해도 70% 연계였는데 실제 딱 수능에서 오픈을 보면 연계율이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머님들이 잘 아시는 춘향전 같은 경우가 EBS 교재에 나왔어요. 근데 거기가 뭐 암행어사하고 춘향이하고 막 극적으로 만나는 장면이 EBS에 나왔는데 그러면 그거 춘향전이라는 제목은 똑같은데 내용을 어디서 내냐 그러면 춘향이하고 이몽룡하고 맨 먼저 남원에서 만났을 때 파트를 내버리면
애들은 가뜩이나 고전 같은 경우는 인물이 복잡해서 동일 인물이 다른 이름으로 나오고 해서 상관관계를 따라가기 굉장히 힘들어요. 구조적으로 복잡해서. 그러면 그거는 애들한테 낯선 작품이에요. 그게 현재 EBS의 국어에서 연계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은 EBS는 당연히 뭐 50% 연계하니까 기본 베이스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얘들 모의고사를 풀어내는 능력들이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도 있어야 되니까 모의고사 푸는 연습도 시키고, 그 다음에 평가원이나 교육청의 기출문제는 정말 기본적으로 철저하게 공부를 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그 작품을 분석하면 이렇게 하는 거다 뭐 이런 거는 너무 그 부가적인 부분이라서 뭐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십시오. 그럼 마치겠습니다.